그럼 얘 좀 심하지 않아? 너무 싸지 않아? 왜 사람들은 너를 알아봐주지 않는 거니? 제가 생각했던 서초의 단지들을 쭉 훑어봤을 때 제가 레미안 프스티지보다 이렇게 싸도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단지를 꺼내야 되나? 설마 바로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보라입니다. 오늘은 고수초대석 지방에서부터 같이 투자하고 서울로 올라오신 윤케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케빈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살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어디에 어떤 단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단지 투어라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에 예를 들면 25개구가 있는데 그 25개구 안에서도 한 개 구에 이 단지는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알고 있어야 되거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단지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곳입니다. 서울에서도 중심 오브 더 중심 서초구입니다. 서초강남. 서초구 이 마크 아시나요? 산이 3개다. 산이 3개다도 있는데 제가 서초구를 처음에 임장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옛날 구축 단지들 있잖아요. 구축 단지들 벽면에 이 서초구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은 원베일리도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동네에는 왜 저 마크를 붙여놨나 맞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맞아. 실제 이제 임장을 하면서 여기 이 단지에 사시는 분들 만나고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자부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 서초구 살아. 요거 때문에 이제 붙여놨다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서울 안에서 이런 구가 서초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포구 가도 마포구의 모양이 단지 벽면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심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서초구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조금 가격대 때문에 멀리 느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만한 서초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단지 아리팍과 원베일리입니다. 이 두 단지를 딱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이제 2016년도에 준공이 돼서 1612세대로 현재는 5구 타입이 36억 정도, 84 타입이 48억 정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맞아요. 정고점을 훌쩍 넘어버린 맞아요. 단지입니다. 저는 여기를 5구 타입만 봤는데 이 5구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두 동이 이제 한강변이 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맞아. 그런 동인데 저는 이 안쪽 동을 봤거든요. 이쪽 동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전용 5구가 이제 111동이랑 104동에 있는 쪽이 북쪽으로 한강이 보이긴 하지만 이쪽이 선호되는 동이죠. 근데 저는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생각보다 20평대가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104동 쪽으로 나가면 이제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또 길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단지인데 여기에 이제 명성을 이어서 바로 옆에 원베일리가 탄생했습니다. 요 끝에 스카이집이 123동 쪽에 보면은 스카이11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 한강변이 쫙 보이거든요. 원베일리를 혹시라도 좀 알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 카페라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 리버파크에 붙어있는 단지들 그리고 단지 가운데 쪽에 20평대가 몰려있고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20평대는 없습니다. 2023년도에 준공해서 총 2,990세대로 5구 타입은 41억 84는 52억 제 대한민국의 50억 시대를 연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지는 레미안 퍼스티지와 반포자이입니다. 둘 다 꾸준히 사랑받고 맞습니다. 있는 단지들입니다. 레미안 퍼스티지가 여기 신반포역을 끼고 있고 사실 아리팍과 원베일리 뒤쪽에 있지만 입지 하나로는 깡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레미안 퍼스티지는 2009년도에 준공이 돼서 2,444세대 아주 대단지고 현재 가격은 5구가 37억, 84가 44억입니다. 여기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거의 10억이 차이 나네요. 맞아요. 여기 임대동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저는 사실 임대동이 하나의 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임대 세대가 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좌측에 있는 곳이 쏠마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저 큰 대단지가 느티마을. 느티마을 쪽에 이제 신반포역에 붙어 있는 곳에 5구 제곱이 3동 붙어 있고 세화중여고 옆에 있는 쏠마을을 거의 세화 기숙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바로 붙어가지고 아예 길까지 딱 나 있어가지고 진짜 신기한 일이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잠원초를 다녔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너무 생생해요. 그 둔촌 쪽에 한산초 다녔었거든요. 근데 여기로 잠깐 이제 이사를 와서 다니는데 책상에 딱 앉았는데
책상에 어린이 신문하고 우유가 딱 하나씩 놓여져 있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이런 초등학교가 다 있나? 그 초등학교 때도 오, 초등학교 때 어린이 신문을 책상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마저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강남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학습 분위기가. 반포자이는 이 우측에 이 큰 길 아시죠? 24평이 다 저쪽에 있네. 맞습니다. 24평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평역 쪽에 단지 2개가 있고요. 대부분의 대형 단지나 인기 있는 당시 84 타입들은 여기 전부 가운데 쪽에 몰려 있고 가운데 이제 원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가격이 아까 우리 보셨을 때 37억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반포자이 가격 보시겠어요? 2009년 3,400세대였는데 정보가 2억짜리밖에 안 났는데 지금은 5억이나 차이 나네. 근데 저는 저평가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서초의 단지들을 쭉 훑어봤을 때 반포자이가 레미안 퍼스티지보다 이렇게 싸도 되나? 근데 이따가 서초동 쪽의 단지들도 보실 건데 그걸 보시면 이거는 조금 싸지 싼 않나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싼 저 32억이 제가 시세를 계속 보잖아요. 원래 그 전 시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9억 9천이었어요. 근데 37억. 저도 레미안 퍼스티지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주변이 신축 우리 엉아들로 바뀌고 있는데 32억? 이거는 좀 심하다. 반포자이는 임장했을 때 기억이 남는 게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치맛바라지 좀 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대치동 학원가가 유명해서 그쪽만 학구열이 되게 뛰어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서초구 전반적으로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학구열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고 다음 단지는 반내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르막길 올라갑니다. 딱 아시는군요. 네. 반내야 위에 이제 서원초가 있고 음. 여기 왼쪽에 보면은 3호 가든이 있거든요. 맞아요. 구축 아파트인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음. 이 3호 가든하고 반포 미도 아파트 사이에 학원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반포 본동이나 이 아리팍, 원베일리, 레미안 퍼스티지 쪽에는 사실 학원가가 있긴 있지만 단지 내 상가에만 좀 존재하고 진짜 좀 찐 학원이다. 대치동에서 좀 넘어와서 분점을 냈다. 약간 이런 학원가들이 저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자이도 오히려 학원가에 좀 많이 붙어 있어서 레미안 퍼스티지보다는 학구열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반내야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을 했고 829세대인데 59 타입은 30억, 84 타입은 39억입니다. 이미 여기도 정고를 넘었어요. 헬사가 확실히 좀 싸네요. 네, 맞습니다. 반포자이가 얼마 정도였죠? 반포자이가 38억, 네, 그렇습니다. 퍼스티가 44억. 네네. 아,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음, 예전에는 압구정에서 가까운 쪽이 그래도 다 선호됐다, 강남역에서 맞아. 가까워야 됐다 이렇게 됐으면은 요새는 1, 2, 4지구랑 그다음에 1주공에 올라오면서 쏠리는 느낌. 네, 맞아요. 이 신축 선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반포자이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20평대가 여기 한동, 딱 음. 한 동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여기 사진은 안 나오는데 그분이 계시는 아크로 아, 기타. 그렇죠. 그렇죠. 이 주변에 이제 법원, 대검 관련된 이런 일자리들 그리고 행정타운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 레미안. 어쩌려면 사실 서초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구축인데 굳이 이 친구를 왜 들고 왔나? 밑에 있는 서초역에서 올라오면 사실 언덕이에요. 생각보다 꽤 언덕인데 고즈넉하고 좋아요. 오히려 안에가 내부가 진짜 조용해요. 지금 84밖에 없고요. 네, 84 가격이 25억. 딱 정고점까지 딱 왔습니다. 이게 84 단일인가요? 84랑 대형. 84에 타입이 2개가 있어요. 빨간색 화살표로 돼 있는 게 3베이. 주황색 화살표로 돼 있는 게 2베이. 3베이 있는 친구들이 경부고속도로의 매연을 다 먹는 친구고 또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2베이 있는 친구들이 네. 맑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친구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단지고 근처에 있을 만한 거 다 있고 근데 언덕이 생각보다 높더라고. 생각보다 언덕이 높고 이 삼풍 아파트랑 연결되어 있는 길도 있거든요. 그 삼풍 아파트 통해서 쭉 내려가거나 아니 이쪽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서초역에 접근하거나 버스 타러 내려가 다니는 곳인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차 타고 다니시죠. 레미안, 리더스원과 서초 그랑자이. 또 여기도 라이벌이에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서초 그랑자이 21년식의 1446세대 그리고 59는 29억, 84는 38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레미안 리더스원 준공은 2020년에 1317세대. 그래서 딱 1년 차이 납니다. 근데 가격도 딱 그 정도 차이 납니다. 1, 2억. 이 레미안 리더스원은 제가 임장을 했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 주민들이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초그랑자이는 이 가운데 광장이 너무 좋아요. 멋있더라고요. 네. 제가 스터그랑자이 임장했을 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 강남 물바다
아세요? 겨울에 장마가 와가지고 강남이 잠겼을 때 이 서초그랑자의 커뮤니티도 잠겼었어요. 제가 이제 매물을 보고 나서 커뮤니티도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다 드러냈더라고요.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근데 사실 그거는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웬만한 강남 지역에 있는 단지들은 다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방비를 좀 잘 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대로변으로 쭉 걸으면 정말 좋아요. 빌딩숲 걷는 것 같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강남역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지구 접근성도 너무 좋고 이 앞에 있는 곳에 또 정비 사업이 시행이 돼가지고 또 신축이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서초그랑자의 20평대는 이렇게 많죠. 레미안 린더스나 이 정도 있습니다. 28억, 29억 정도면은 근데 신축이니까 사람들이 신축 좋아서 여기 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뭐 분양이 돼서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아. 28억이면 우리가 강남역 근처로 갈까?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좋은 단지고 정말 한 가운데에 있지만 같은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 중에 환경이 좋다거나 한강변을 간다거나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요소들이 다른 대체제로 좀 갈 수 있는 데에 있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강남이 중심이다. 강남과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정작 강남과 가장 가까운 이 지금 신축 아파트를 막상 가보면 약간 여기 안 살고 싶은. 방배 그랑자이랑 방배 아트자이. 방배 그랑자이가 생기기 전에 이 방배동에서 가장 좀 유명한 단지는 방배 아트자이였습니다. 2018년식에 사실 세대수는 적어요. 353세대. 들어가면 조용하고 구축 아파트들이 쌓여 있고 예술의 전당 쪽에 있고 예술 관련된 상점들이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트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은 그렇죠. 합니다. 지금 5구는 21억 그리고 84는 26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배 그랑자이로 넘어오면 21년도 서초 그랑자이랑 같이 들어와서 758세대로 5구 타입 21억, 84 타입은 31억입니다.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갔을 때 커뮤니티 시설도 너무 훌륭하고 정고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서 입주 때 가격을 좀 비교해 봤는데 입주 때 가격이랑 비슷한 걸로 봐서는 좀 5구 타입이 왜 이렇게 저렴하지? 라는 생각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평가되어 있긴 한데 이 금액대로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원페를라라든지 DH 방배라든지 네. 이런 친구들 좀 더 못해서 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여기에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단지를 꺼내야 되나? 설마 바로 이 서리풀. 그렇습니다. 서리풀 이편한 세상입니다. 여기가 사실 2010년도에 지어가지고 496세대밖에 안 되는데 방배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위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살짝 언덕이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 언덕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의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정도? 근데 이 뒤에 바로 초등학교도 딱 있고 가격이 20억, 28억. 싸다. 저는 여기 단지를 굉장히 좀 좋아해요. 조용하고 더 역세권이고 엄청 가깝거든요, 여기랑.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단지라서 한번 그리고 뽑아봤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제 무조건 24평이면 지하철역 그리고 강남과 더 가까운 쪽 이러면 무조건 서리풀 이편한 세상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연식이 1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전세가 비슷해요. 5구 타입이 두 동이 있는데 저 초등학교 쪽으로 붙어 있는 이 앞에 있는 동이 20평대여가지고 사실 뷰는 안 나옵니다. 7번째. 바로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네. 2013년 준공에 744세대로 5구 타입은 25억, 84 타입은 29억. 오히려 이게 지금 그랑자이보다 비싼 거죠. 그렇죠. 5구 타입은 이렇게 두 동이 있는데 여기 어떤 단지 보셨어요? 요 윗동은 저층이 나와 있었고 아, 이게 네네. 103동일 것 같은데 103동 물건이 아마 25억에도 사람들이 안 내놓는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3동이 해가 좀 덜 들어와도 해가 빨리 들어가거든요. 이쪽이. 앞에 뷰가 좋고 이제 백이동 같은 경우에는 입구동이고 지하철역 이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호하는 지역이다. 근데 왜 방배역보다 이쪽 아랫대에 있는 쪽이 더 비쌀까요? 저는 평지, 큰 사거리를 두고 있고 또 역세권이라는 거. 그러면 방배 그랑자이나 서리풀이나 아트자이보다 아르떼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랫대가 먼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분명히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도 25억을 충분히 갔어야 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20억에 멈춰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다음은 방배 아, 레미안입니다. 레미안.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친숙하지 않죠. 5구 타입은 14억, 84 타입은 17억으로 이제 드디어 10억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배 레미안은 좌측 상단에 있는 사거리가 사당역인데 사당역의 밑에 있는 단지입니다.
이제 정비 사업을 한창 하고 있어가지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방배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안에서도 사실상 다른 구에서 넘어올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단지로 하나로 볼 수 있고, 이 방배라는 이름이 붙어도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평가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학교도 되게 멀고요. 사람들 좀 외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평대는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동들이 로얄lik의 경우가 좀 오히려. 많죠. 아니면은 아예 대형평수 맨 앞에 있는 동처럼 뷰가 나오거나. 완전히. 네네. 이 여기랑 제일 가까운 요 백후동이 가장 저는 제일 좋아하는 동입니다. 근데 이게 4호선, 2호선 들고 있다는 게 진짜 큰 힘이잖아요. 네. 이거 14억이에요, 전용 오후가. 맞아요. 네, 롯데캐슬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있고요. 그거 2호선 라인에 끼는 관악구거든요. 걔가 지금 13억이에요. 그럼 얘 좀 심하지 않아? 너무 싸지 않아? 왜 사람들은 너를 알아봐주지 않는 거니? 그런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9번째 단지는 방배 현대홈타운입니다. 생각보다 여기는 진짜 많이 알고 계세요. 방배동에서도 진짜 유명한 단지로, 이 위에 있는 곳 학교 제가 일부러 안 적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서문. 그렇습니다. 서문학군입니다. 여자 학군으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서문여고 많이 보내려고 부모님들이 찾아오시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요 동들이 이제 복도식으로 방이 2개예요. 근데 가격이 18억입니다. 근데 심지어 18억도 지금 나가서 19억이 호가로 올라와 있어요. 위치가 너무 좋고 네. 사람들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나 봐. 여기 현대홈타운을 딱 가면은 딱 보이는 게 바로 이 길 건너에 동작구거든요. 대로변을 하나 놓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가 서초구야. 명품 단지죠. 지금 로이파크 84가 17억, 18억 하는데 방 2개 복도식인데, 야, 이거는 참 정말 잘 간다. 평지에다가 접근성도 너무 좋고 뭐 버스도 너무 많이 다니고 강남 가기도 너무 편하고 진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힐스와 LH 사단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는 과천이랑 붙어 있고요. 1단지가 호반 서밋이라고 대형평이에요. 여기는 이제 2단지로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초힐스 2012년식에 준공됐고 1082세대, 59가 13억, 84가 16억. 정보를 거의 이제 써서 따라왔고요. 이 우측에 있는 곳이 3단지, 4단지, 5단지. 근데 여기는 이제 3단지는 영구임대, 5단지는 토지 임대부이기 때문에 그냥 보지 않으셔도 되고, LH 4단지가 이제 10년 임대에서 분양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됐죠. 2013년에 준공을 했고 424세대, 지금은 LH 4단지와 2단지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호반 서밋 서초파크.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를 하실 분은 있을까라고 싶기는 해요. 투자로 봤을 때도 이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데 매력적인 데가 좀 있어요. 굳이 여기로 와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서초구에서 여기를 좀 모르면 섭하지 않나. 이 위에 보면은 연구단지가 있는데, 삼성 연구단지를 끼고 이렇게 임대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제 단지들을 보면은 외국인 연구원분들이 되게 많이 사세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름이 호반 서밋이잖아요. 왜 호반 서밋인지 아세요? 호반 건설이. 맞아요. 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되게 멀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파란 버스랑 빨간 버스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서초역 그리고 강남역까지 20분에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맞아. 거리로는 되게 짧은데 지하철이 없으니까 접근성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이 큰 길 때문에 단절성이 너무 심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바로 과천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는 뭐 민간 임대니까 뭐 크게 신경을 써야 되나?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과천 위례선이 지나갑니다. 과천 위례선 아니죠. 과천 복정선이라고. 너무 잘하시네요. 위례까지 안 넣어주거든요. 지금 위례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최근의 뉴스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A라인으로 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요 바로 밑에 주암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 가격에 이제 과천 위례선이 들어오면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이 서초구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저는 2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게이트 단지를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네, 서쪽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단지. 첫 번째는 방배 현대홈타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너무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20억 이하의 단지들이 없습니다. 네, 저 뭐 네이처 1이나 저기 양재 밑에 있는 단지를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방배 현대홈타운 가야 됩니다. 근데 게이트 단지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우리가 서초구로 꽂았으니까 서초구로부터 시작, 서초구로 끝내자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요. 최근에 저희가 코칭하시는 분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잠실 살까요? 목동 살까요? 아니 그냥 정반대로 그냥 고민하고 계시는 거야. 진짜요? 25억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조차를 모르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그런 모르는- 것들을 잘 모르고 또 정해놓지 않고 어떤 루트로 내가 실거주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 두 번째 단지는 방베레미안. 사실 방베레미안을 선정하는 거는 약간 리스크가 안 팔릴까봐? 안 팔리고. 오케이. 근데 이제 방베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학교도 멀고 음. 하긴 한데 서초구입니다. 그렇죠. 서초구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가격이 맞을까? 이 가격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꼭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고려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두 단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 분양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보다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초구에 앞으로 입주하는 단지들인데, 그렇죠. 이미 입주를 시작한 단지가 있고, 앞으로 뭐 후분양을 하는 단지, 앞으로 분양이 남아있는 단지들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단지들을 이제 지도로 딱 보면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지들 혹시 얼마에 분양했는지 기억하세요? 원페라 정도는 한 15억 정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단지들 중에 어떤 단지죠? 아, 방베레미안. 보세요. 청약을 잘해야 되네. 네, 여기도 이제 세대수는 되게 적죠. 70점대. 음, 그리고 여기도 69점. 69점. 점수는 되게 높은데 아, 가격만큼은 진짜 메리트 있게 우리 그렇죠. 정부에서 정책을 아주 그냥 눌러놔줘가지고 내가 돈은 조금 적은데 더 좋은 데를 안전마진을 두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급지의 신축 분양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 이게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60점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청약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고 싶은 단지도 있고 살고 싶은 단지도 있는데 그 단지들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좀 잡아보기 위해서 오늘 서초구를 좀 소개한 것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지금 이 단지를 투자하고 그 다음 단지로 넘어가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사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 내가 10억짜리를 샀으면 진짜 15억짜리로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10억 부근에 사신 분들이 다음에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신다면 저는 첫 번째 스텝으로 일단 내가 갈 곳을 정하셔. 그러면 그 방법을 보라님이 고민해 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자리였는데 떨지 않고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오늘 어땠어요? 너무 떨렸어요. 많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점점 더 준비해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케빈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닉네임 앞에 처음에 오뚜기라고 붙였는데 제가 사실 실패 전문이거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면 더 많이 성장합니다라는 말을 진짜 몸소 깨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실패를 계속하는 오뚜기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케빈님이나 저나 정말 큰 실패, 작은 실패 다 해보면서 여기까지 지금 와서 의뢰인분들 코칭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케빈님의 코칭을 받아보시고 싶다면 아래 댓글 참고해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돈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